벚꽃 야담.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벚꽃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옛날 어느 작은 고을에 하시성을 가진 사또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사또가 작은 고을에 부임해 왔을 때에는 고을은 작았지만 도둑과 강도 그리고 왈패들이 판을 치고 있었답니다. 그리하여 고을 사람들은 무서워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었죠. 하사또는 고을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고을로 만들어야겠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허나 하사또에게는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죠. 바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15세 딸인 옥분이가 있었답니다. 하사또는 어미 없이 자란 옥분이가 항상 미안하고 안쓰러웠습니다. 그렇다 보니 버릇없이 행동을 해도 하사또는 옥분이의 뜻을 다 받아주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하사또는 옥분이가 여종과 머슴들한테 함부로 하는 것을 보았죠. 그리하여 하사또는 마음을 굳게 먹고 옥분이한테 훈육을 하려고 불렀습니다. 옥분아, 아무리 신분이 낮다고 하여 그들도 사람인데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것이다. 아버지, 억울하옵니다. 여종과 머슴들은 제가 어머니 없이 자라서 그런지 저를 함부로 대합니다. 그리하여 훈육을 한 것인데 아버지는 그것도 모르시면서 저한테만 뭐라 하시는 겁니까? 옥분이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하였죠.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어찌하여 어린 저를 놔두고 일찍 돌아가셨나요? 흐흐흐. 하사또는 옥분이가 어머니를 부르면서 울면 불쌍하여 더 이상 훈육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 도둑과 강도 그리고 왈패들을 잡으려면 옥분이를 보살필 수가 없었답니다. 허나 안전한 곳으로 보내려고 해도 버릇없는 옥분이가 민폐를 끼쳐 미움을 살까봐 걱정이었으며, 그렇다고 범죄자들이 많은 지금 집에 있게 하는 것도 걱정이었답니다. 그리하여 하사또는 중마고우인 박대감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내 중마고우 하대감이 아닌가? 오랜만이네. 박대감 건강하게 잘 있었나? 항상 자네가 생각이 났으나 오늘에서야 보는군. 그래, 어서 안으로 들어가세. 헌데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구만. 무슨 일이 있는가? 이 사람 복에 길거리에 돗자리 깔아도 되겠구먼. 하하하. 하대감은 잠시 웃고는 바로 웃음을 거두고 말을 하였습니다. 부임해서 간 고을에 도둑, 왈패들이 판을 치고 있다네. 헌데 내가 바빠져서 집에 못 들어가는 날이 허다할 텐데. 내 딸 옥분이가 걱정이 된다네. 어미 없이 성장하다 보니 불쌍해서 내가 오냐오냐 키워 버릇이 없기도 하여 자네한테 부탁하는 것도 염치가 없다네. 헌데 사정이 급하여 자네 부인한테 옥분이를 부탁해도 되겠는가? 박대감은 잠시 생각을 하고는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대환영일세. 옥분이가 꼬마일 때 나를 많이 따르지 않았는가? 보고 싶기도 하다네. 헌데 우선 부인의 생각을 들어봐야 하겠네. 그리하여 박대감은 부인을 방으로 오게 하였죠. 서방님한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하대감님의 마음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허나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부인 무엇인가요? 3년 동안 옥분이가 보고 싶고 궁금하여도 찾아오지 않는 것과 그 어떤 것도 관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시지요. 하사또는 박대감 부인의 단호함에 옥분이가 걱정이 되기도 하였지만 옥분이의 앞날을 생각한다면 3년 동안 부인의 말을 따르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이 들었답니다. 네, 부인의 말에 따르겠습니다. 그럼 3년 동안 옥분이를 제 여식이라 생각하고 잘 키우겠습니다. 그리하여 하사또는 집에 와서는 옥분이를 불렀습니다. 옥분아, 아비가 이 고을에 있는 범죄자들을 다 속출하고 평화로운 마을로 만들려면 3년 동안 밤낮 없이 바쁘게 움직여야 할 것 같구나. 그리하여 옥분이가 어릴 때 너를 참 예뻐하던 박대감 댁에서 지내고 오거라. 싫어요. 아버지도 저를 버리시는 건가요? 옥분아, 버리다니 그런 말이 어디 있더냐? 이 큰 집에 아비 없이 내가 있다가 변이라도 당할까. 걱정이 되어 하는 말이 단다. 그럼 아버지 저를 버리시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하대감은 서럽게 우는 옥분이를 품에 안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가야, 아비는 어여쁜 딸이 있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옥분이는 아비의 전부란다. 옥분이는 아비의 진심을 아는지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하여 5일 후 옥분이는 박대감 댁으로 오게 되었죠. 옥분이는 생각을 하였답니다.
이 사람들 사는 꼬락서니를 보니 별것 없어 보이는군. 아버지도 없으니 내 마음대로 해도 상관할 사람이 없다 생각이 드니 3년 동안 재미있겠는걸. 옥분이는 뒷짐을 하고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놀거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종이 처음 보는 아씨가 있어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죠. 내년이 감히 양반인 나를 똑바로 쳐다보는 것이냐? 옥분이는 생각할 것도 없이 집에서 하는 것처럼 싸다구를 날렸답니다. 여종의 얼굴을 세게 때렸는지 싸다구 소리는 온 집안 여종과 머슴들 귀에 들렸습니다. 또한 그 소리에 깜짝 놀란 박대감과 부인 그리고 과거 시험 준비하는 막내 아들 박유진조차 급하게 마당으로 나왔던 거죠. 이것이 무슨 소란이더냐? 옥분의 얼굴은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씩씩거리며 말을 하였죠. 제가 여기에 온 첫날부터 소란스럽게 하여 죄송할 따름입니다. 허나 여종의 행실이 불량하여 교육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살며시 웃는 얼굴로 말을 하였답니다. 옥분이가 여종의 잘못된 행실을 따끔하게 알려주었나 보구나. 네, 마님. 그래, 잘하였다. 당연 아랫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가르치는 것이 마땅하다. 맞느냐? 옥분아? 네, 저를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분이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역시 어머님이 살아계셨다면 이 부인처럼 내 마음을 잘 이해해 주셨을 거야. 이 집에 온 걸 잘한 것 같아.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부인은 옥분이 앞에 와서는 옥분의 싸다구를 아주 야무지게 때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옥분의 몸은 중심을 잃고 마당에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옥분의 얼굴은 빨갛게 손 자국이 나 있었죠. 구경하던 모든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각자의 자리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저한테 잘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옥분이는 억울한 표정으로 울음을 참으며 부인을 쳐다보았답니다. 그래, 내가 여종을 가르친 것은 잘 안 것이다. 지금은 이 집의 안주인 내가 옥분이를 가르치고 있는 중이다. 첫 번째,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은 나의 재산이다. 헌데 너는 내 재산에 흠집을 내었다. 내 허락도 없이 말이다. 두 번째, 어른에 대한 예의가 전혀 없구나. 내가 나의 집에서 사는 동안 난 예의가 없는 너를 보고만 있을 수 없다. 부인은 툇마루로 올라가며 옥분이한테 말을 하였죠. 내 방으로 들어오거라. 싫습니다. 부인은 내 어머니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조차도 저를 때리지 않습니다. 옥분은 통곡을 하며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막내 아들 박유진은 입가에 미소를 보이며 혼잣말을 하였답니다. 성격이 대단한 낭자이구나. 앞으로 심심하지는 않겠군. 헌데 걸려도 우리 어머니한테 걸려서는 참 낭자도 운이 없군. 한편 옥분이는 이불에 엎어져 울다 잠이 들었죠. 옥분이가 잠에서 일어나니 방 안이 어두웠습니다. 아니, 저녁 먹으라고 깨우지도 않고 나를 푸대접을 하는구나. 옥분이는 집에 있을 때 심통이 나 먹지를 않으면 온 집안 사람들이 벌벌거리며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한상 차려주었던 생각이 났답니다. 옥분이는 도저히 부인이 용서가 되지 않았죠. 내가 이기나 부인이 이기나 어디 해봅시다. 옥분이는 배고픈 배를 안고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분이는 방에서 나가지 않고 아침상을 가지고 올 거라 생각을 하고는 기다렸죠. 헌데 아침상은 고사하고 저녁이 되었는데도 그 누구도 오지 않았답니다. 옥분이는 너무 배가 고파 서서히 겁이 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잊고 있는 것인가? 그리하여 옥분이는 조심히 밖으로 나와 사람들의 동태를 살폈죠. 마님, 옥분아 씨가 식사를 못하고 계시는디. 이러다 큰일이 날까? 걱정이 되는구먼요. 옥분이를 생각하는 마음은 알겠다. 허나 그 누구도 내 허락 없이 밥 한 톨이라도 주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굶길 것이니 그리 알 거라. 네, 마님. 우리 마님, 한번 내 뱉은 말은 꼭 지키는 사람인디. 옥분아 씨가 불쌍하구먼. 옥분이는 숨어서 여종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알고 있구나. 헌데 몇 끼를 굶었는데도 밥을 주지 않겠다고? 어쩌지 이러다 내가 굶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아마 굶어 죽을 수도 있을 것이요. 낭자도 운이 참 없소이다. 만나도 우리 어머니를 만나다니. 옥분이는 뒤에서 사내가 나타나 갑자기 말을 하니
놀란 나머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유진을 쳐다보았죠. 더 있다가는 방도 곳간으로 옮길 수 있으니 그 전에 빠른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요. 입은 다무시고 날파리 들어가겠소. 이렇게 말을 하고는 어디론가 사라졌답니다. 유진은 공부하는 중간에 집중이 되지 않으면 옥분이를 보는 재미가 솔솔했습니다. 한편 방에 들어온 옥분이는 혼잣말을 하였죠. 부인의 성격이 대단하구나. 일단 하는 척만이라도 해야 되겠어.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 3년 뒤 내가 복수를 해줘야겠어. 사또의 딸인 나를 건들다니. 그리하여 옥분이는 부인의 방으로 찾아갔답니다. 마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먼저 찾아오지 않았다면 곳간으로 거처를 옮기려고 하였다. 나의 교육을 받을 생각이 있는 것이냐? 옥분이는 동안 얼굴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가르쳐 주신다면 배우겠습니다. 그래, 알겠다. 내일 일찍 일어나 준비하고 있거라. 부인은 그 말만 하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나가지 않고 그러고 있는 것이냐? 저녁도 먹지 못하였습니다. 저런, 우리 집은 제때 와서 먹지 않으면 다시 차려주지 않는단다. 정 배가 고프면 부엌에 가서 물어보거라. 누룽지라도 있는지? 네, 마님. 그리하여 옥분이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헌데 옥분이가 싸다고 날린 여종 순심이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옥분이는 너무 배고픈 나머지 순심이한테 눈을 질끈 감고 아쉬운 소리를 했습니다. 순심아, 먹을 것이 있는 것이냐? 아씨, 방에 가 계시면 제가 챙겨서 가겠습니다요. 그리하여 옥분이는 방에 들어가 방문을 살짝 열고는 순심이가 오기만을 기다렸답니다. 하필 순심인 것이야. 내가 때려서 기분 나쁘다고 누룽지도 챙겨주지 않는 것 아닐까? 옥분이는 서서히 자신의 행동에 후회가 되기 시작을 하였죠.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순심이가 가져오는 것은 음식이 가득한 한상이었답니다. 옥분이는 사실 순심이가 이해가 되지 않았죠. 만약 자신이 순심이었다면 단번에 거절을 했을 거니까요. 순심이는 문을 열고 밥상을 내려놓았습니다. 밥상 위에는 갈비찜, 굴비, 떡 그리고 산적 등등 맛있는 것들로 푸짐했죠. 옥분이는 일단 배고프다 요동치는 배를 달래고 생각하기로 하였답니다. 옥분이는 정신없이 먹다 사레가 걸려 캑캑거렸습니다. 옆에서 옥분이를 보고 있던 순심이가 물을 먹여주었죠. 아씨, 천천히 드세요. 체하겠습니다요. 옥분이는 자신을 걱정해주는 순심이가 고마웠죠. 순심아, 첫날 내가 미안했단다. 아니어요. 아씨, 제가 잘못을 했구먼요. 넌 참 마음씨가 고운 아이구나. 옥분이는 순심이한테 큰 갈비를 주었습니다. 순심아, 같이 먹자. 그렇게 하여 옥분이의 마음에 따뜻한 작은 불씨가 생겼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심이가 급하게 옥분이를 깨웠습니다. 옥분아씨, 어서 일어나세요. 아침에 마님의 문 앞에서 기다리셔야지요. 아, 맞다. 늦은 것이냐? 지금 서둘러서 가시면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하여 순심이는 옥분이를 도와 겨우 부인 방 앞에서 기다릴 수 있었죠. 옥분이 밖에 있으면 안으로 들어오거라. 네, 마님. 옥분이는 조심히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무슨 일이랍니까? 부인 옆에는 회초리가 수북하게 쌓여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옥분이는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죠. 내가 못하면 저것으로 때릴 심사구나. 아주 독한 부인이네. 두고 보시오. 나중에 복수를 해줄 것이오. 오늘은 예의범절에 대해 공부를 할 것이다. 밖으로 나가 신을 신고 다시 들어오거라. 옥분이는 밖으로 나가 신을 신고 마당에서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헌데 옥분이의 걸음걸이나 동작 하나하나의 기품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죠. 그리하여 기품 있게 걷는 연습과 신을 벗고 방에 들어와 절하는 것까지 배우기 시작을 하였답니다. 헌데 옥분이의 걸음걸이와 절하는 모든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부인의 눈에 보였던 거죠. 그리하여 부인의 마음에 들지 않아 저녁이 될 때까지 끝없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날도 방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기품 있게 걷고 움직이는 모든 자세를 지적하였죠.
옥분이는 늦은 저녁이 되어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두고 보시오. 나를 모욕 주신 만큼 부인도 당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옥분이는 지친 몸을 이불에 눕히고 잠을 잤습니다. 헌데 눈을 뜨면 아침이었던 거죠. 내가 잔 것이 맞는 것이야. 벌써 아침이라니. 잠시 후 오늘은 차 마시는 예절에 대해 배울 것이다. 또한 기품 있게 행동하는 모습이 흐트러지면 다시 교육을 할 것이다. 그러니 매사에 조심하거라. 네 마님. 부인은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옥분이의 자태는 일반 여식과는 다르게 기품이 훌륭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딸이 없는 부인은 옥분이를 가르치는 하루가 너무 행복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유진은 하루하루 변해가는 옥분이를 보고 놀랍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처음에는 다른 낭자와는 다른 여인이라 재미있어 지켜보았는데 어느새 옥분이를 바라보는 유진의 눈이 빛나고 있었던 거죠. 허나 유진 자신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점점 서책을 보는 시간보다 옥분이를 몰래 지켜보는 시간이 많아졌죠. 유진은 그제야 자신의 행동에 깜짝 놀랐죠. 아니,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과거 시험 준비를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나도 모르는 사이 옥분낭자를 찾고 있구나. 그리하여 유진은 주지 스님이 있는 절로 갔죠. 주지 스님은 유진을 불러 말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과거 시험에만 집중하시지요. 주시스님, 어찌 아셨는지요? 사랑하는 마음을 어찌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그 여인이 보이지 않으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헌데 더 눈앞에서 아른거립니다. 그런데 어찌합니까? 그 여인의 포부는 하늘을 찌릅니다. 사주 또한 귀한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지요. 도련님이 이렇게 한가하게 사랑 타령을 할 때가 아닌 듯합니다. 유진은 정신이 바짝 들어 주지 스님을 쳐다보았습니다. 도련님은 그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하고 싶은가요? 내 주지스님, 그 여인을 내 부인으로 삼을 수만 있다면 더 높은 벼슬에 오를 수 있습니다. 주지 스님은 유진을 보고는 깊은 숨을 쉬었죠. 그럼 장원급제를 하신 후 저한테 오시지요.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유진은 불철주야 열심히 공부를 하였답니다. 한 해가 지나고 과거 시험을 보는 날이 되었죠. 유진은 무덤덤하게 초시, 복시에 통과를 하였고 마지막 전시 또한 통과를 하였습니다. 전시는 임금이 큰 주제를 내리면 주제에 대해 대책문을 답변해야 하는 것이었던 거죠. 책문은 당시의 현안을 중심으로 임금이 선정하기도 하는데 현안에 대해 젊은 선비, 관원들이 다양한 지혜를 모아 대책문을 작성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새로운 정책이 수립 반영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으므로 단순한 시험이 아닌 국가 대사를 겸허히 논의하는 소통하는 공간이 되기도 했죠. 그렇다 보니 유진의 책문이 임금의 마음에 흡족했습니다. 그리하여 유진은 장원급제를 하여 어사화를 쓰고 집으로 향했죠. 어머님, 아버님, 절 받으시지요. 장하다 우리 아들 장원급제를 하였구나. 그날은 동네 잔치로 유진의 집은 떠들썩하였답니다. 한편 옥분이는 자신의 방에 들어가 떠들썩한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있었죠. 모두 행복하구나. 헌데 난 행복하지 않은 것일까? 그때 방문 밖에서 옥분이를 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옥분낭자 유진입니다. 옥분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방문을 열고 나갔죠. 오랜만에 봅니다. 잘 지내시고 있었습니까? 네, 잘 지내고 있지요. 헌데 엄하신 어머니 밑에서 배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처음으로 옥분의 마음을 알아주니 옥분이는 순간 울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눈시울이 붉혀졌죠. 아닙니다. 지금은 마님의 가르침이 좋기도 합니다. 다행입니다. 조금만 더 고생하시지요.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옥분이는 유진의 얼굴을 보고 생각을 하였답니다. 저한테 너무 잘해주지 마세요. 그리 웃으시면 저희 복수가 흔들립니다. 옥분이는 마음을 다잡고 말을 하였습니다. 전 남은 1년의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유진은 옥분의 마지막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하여 부모님한테 갔죠. 아버지, 어머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래, 말해보거라. 옥분낭자와 혼인하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유진의 말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도 그럴 것이 유진과 옥분이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부인이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 옥분이라면 어미도 좋단다. 어미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성장하였기에 유진한테 좋은 부인이 되어줄 것이다. 헌데 옥분이와 같이 있을 시간도 없었는데 어떻게 옥분이를 아내로 맞이할 생각을 했더냐? 어머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라면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허허, 역시 내 아들이구나. 헌데 지금은 사주단자를 넣을 수가 없단다. 아직 가르칠 것이 많구나. 그러니 아들아, 힘들겠지만 기다리거라. 그렇게 세 사람은 한바탕 웃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반년이란 시간이 지났죠. 부인은 더 이상 옥분이한테 가르칠 것이 없었답니다. 그리하여 부인은 옥분이를 불렀죠. 옥분아? 이제 너한테 가르칠 것이 없구나. 그동안 고생 많았단다. 마님의 가르침에 제가 성숙한 여인이 되었으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옥분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며 속으로 웃으며 생각을 하였죠. 부인, 저는 지금부터가 시작이지요. 옥분아, 귀한 남의 딸 얼굴을 때려 그동안 미안했단다. 많이 속상하지 않았느냐? 갑작스럽게 부인이 미안하다 말을 하니 옥분은 잠시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먼저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이해를 해주니 고맙구나. 옥분의 집에 지금쯤 사주단자가 들어갔을 것이다. 사주단자라니요? 내 아들 유진이가 너와 혼인을 하고 싶어 하고 나 또한 옥분이가 내 며느리가 되어준다면 기쁠 것 같구나. 허나 마님,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부인은 옥분이의 단호한 거절에 놀랐답니다. 싫다는 말이더냐? 싫은 것이 아니었고 마님의 가르침을 받은 지금 일반 여인하고 비교할 수 없는 기품 있는 여인이 되었지요. 그렇다면 더 높은 곳을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인은 당차게 말을 하는 옥분이를 보니 자신이 생각해도 틀린 얘기는 아니었던 거죠. 잠시 후 어머니, 옥분낭자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어미가 좋은 혼처를 알아보겠다. 그러니 옥분은 잊어라. 어머니, 전 그럴 수 없습니다. 유진은 주지스님이 다시 이야기하자는 말이 생각이 났답니다. 그리하여 정신없이 절로 향했죠. 주지스님, 옥분낭자한테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옥분아 씨는 중전이 될 사주를 가지고 있지요. 그렇다면 제가 아무리 높은 벼슬을 하여도 아니 된다는 것인가요? 옥분아 씨는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의도하는 곳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분이지요.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련님은 앞으로 백성을 위해 큰일을 하실 분입니다. 지금은 그 것만 생각을 하시지요. 도련님한테 한 번의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은 시무룩한 표정으로 집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옥분이는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궐에서 유진을 임금의 곁에서 나란 일을 하라는 정갈이 왔던 거죠. 그리하여 유진이는 사간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사간원은 왕의 잘못을 파헤치는 일이기에 목숨을 거는 일이기도 했죠. 그렇다 보니 유진의 집안에서는 산제사를 지내주었습니다. 유진이는 사간원에 들어가기 전에 주지스님을 뵙고자 절로 갔답니다. 스님, 사간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련님, 주지스님은 잠시 하려던 말을 멈추고는 잠시 후 입을 조심히 열었습니다. 도련님, 지금 옥분아 씨한테 가보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한 번의 기회가 왔습니다. 허나 도련님의 목숨이 위험. 혹시 옥분낭자가 위험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제 목숨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진은 다급하게 산을 내려가며 생각하였습니다. 옥분낭자가 살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은 아깝지 않아. 잠시 후 유진은 정신없이 말을 타고 옥분의 집으로 갔습니다.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하사또가 없는 사이 옥분이가 없어졌다고 집안이 발칵 뒤집어진 것이었던 거죠. 이복의 옥분낭자가 어디로 갔다는 말이더냐?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구먼요. 이것을 어찌하면 좋아요? 혹시 최근에 옥분낭자한테 접근한 사람이 있었더냐?
그렇게 말씀하시니 기억이 나네요. 최대감이 아들 사주단자를 가져온 적이 있었구먼요. 최대감의 성격이 못된 걸로 고을에서 알아주지요. 그래서 옥분낭자는 무엇이라 답하였느냐? 금오령이 내려졌으니 옥분하시는 거래 처녀단자를 내려고 기다리고 계셨으니 당연 거절하였지요. 그리하여 유진은 곧잘 최대감 댁으로 갔습니다. 유진은 담을 넘어 조용히 집안을 살폈죠. 헌데 어디에선가 옥분의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이것이 무슨 짓이냐? 제 아버지가 사또임을 모른다는 말이더냐? 알고 있단다. 헌데 내 아들이 옥분이 아니면 장가를 가지 않겠다고 하니 아비인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는가? 겁이 없구나. 내가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오늘이 지나면 하사또도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옆에 있던 성태는 너무 좋아 실실 웃고만 있었습니다. 아들아, 밤이 깊었구나. 아비는 피곤하여 자야겠다. 아버지, 안녕히 주무세요. 최대감은 밖으로 나가 방문을 잠갔죠. 옥부는 자물쇠 잠그는 찰칵 소리에 온몸에 힘이 빠졌답니다. 내가 옥분낭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오. 내 사주단자를 받아주셨다면 금오령이 끝난 후 곱게 모셔왔을 텐데 그것이 마음이 아프오. 허나 당신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옥분한테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옥분이는 소리를 쳤답니다. 그런데 그때 문고리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 옥분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옥분낭자 괜찮으시오? 옥분이는 사내의 목소리를 듣고 심장이 심쿵 내려앉았죠. 유진도련님, 흐흐흐. 유진은 성태를 밀치고는 옥분을 품에 안았습니다. 옥분은 유진의 품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던 거죠. 그런데 그때 뒤에서 성태가 유진의 머리를 도자기로 내려쳤답니다. 유진은 정신을 잃고 옥분이의 품에 쓰러지고 말았죠. 유진의 귀에 옥분이 우는 소리가 애처롭게 들렸고 서서히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의원님, 도련님은 어떠하십니까? 살 수 있는 것이지요? 머리에서 피를 많이 흘려 아직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살려내시오. 옥분이는 유진의 손을 잡고 애처롭게 울었죠. 유진은 깨어났지만 옥분이 자신의 손을 잡고 있어 좀 더 눈을 감고 있기로 했답니다. 도련님, 제가 그냥 죽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 보시어요. 도련님, 구하려다 제 손바닥에 커다란 상처가 났지요. 이제 거래 처녀단자도 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도련님이 저를 책임져 주셔야겠습니다. 도련님이 저를 좋아하시는 것 알고 있었지요. 항상 숨어서 저를 지켜보셨지요. 그동안 도련님의 마음을 외면하여 죄송했습니다. 그러니 어서 일어나 저를 보셔야지요. 유진은 눈을 뜨고 옥분을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허나 좀 더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였죠.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폈죠. 옥분이가 밤새 자신을 간호하다 옆에 쓰러져 자고 있었답니다. 유진은 옥분을 조심히 자신의 이불 속으로 끌어당겼죠. 옥분은 꼬물꼬물 움직여 유진의 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유진은 세상을 얻은 듯 가슴이 뛰었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잠을 잤죠. 해가 중천에 뜨고 밖에서 마당 쓰는 소리와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이리 포근하고 따뜻한 걸까? 옥분이는 포근하여 기분이 좋았지만 그것도 잠시. 에그머니나. 무슨 일이요? 유진은 잠을 자다 옥분이의 비명에 그만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아니, 도련님, 정신이 드신 것입니까? 헌데 너무 멀쩡해 보이십니다. 옥분낭자의 목소리만 들어도 온 신경이 반응을 하는 듯합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도련님, 정말 괜찮은 것이지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옥분이는 엉엉 울었습니다. 유진은 우는 옥분을 웃으며 품에 안았죠. 이제 살 것 같습니다. 헌데 제가 정신을 잃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최대감과 아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도련님께서 최대감한테 간다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께서 포졸들을 데리고 바로 최대감한테 갔지요. 도련님이 쓰러지시고 바로 아버지께서 오셨지요.
최대감과 아들은 큰 벌을 받았을 겁니다. 두 사람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방에서 나왔답니다. 헌데 여종과 머슴들이 실실 웃는 것이 아니겠어요. 유진과 옥부는 하대감을 찾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몸은 괜찮아진 것 같구나. 혼례식은 언제로 하면 되는지 자네 부모님과 상의를 하마. 유진과 옥부는 서로를 바라보고는 당혹스러웠습니다. 갑자기 혼례식이라니요? 하사또는 유진을 다 안다는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대감님, 혼례식은 당연히 할 것입니다. 헌데 어제는 그냥 안고 만졌을 뿐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사또는 휙 돌아 앉아버렸답니다. 유진은 하사또가 화가 많이 난 듯하여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그리하여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큰 소리로 말을 하였습니다. 장인어른 빠른 시일 내로 옥분낭자를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허나 하사또는 너무 좋아 웃는 얼굴을 감추려고 뒤돌아 앉은 것이었죠. 그렇다면 지금 앉아 있으면 되겠느냐? 어서 혼인 날짜를 잡자구나. 하하하. 유진과 옥부는 하사또의 갑작스러운 웃음소리에 화를 낸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죠. 그리하여 두 사람은 유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유진의 집 대문에 도착한 옥분이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는 생각을 하였답니다. 마님을 보고 복수의 마음이 다시 생긴다면 어떻게 하지? 걱정이구나. 옥분이는 높은 자리 인세자빈이 되어 부인을 따끔하게 복수를 할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대문을 열리고 부인이 활짝 웃으며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옥분이를 안으며 말을 하였습니다. 어서 오너라. 그동안 내가 얼마나 옥분이를 보고 싶었는지 아느냐? 헌데 옥분이는 부인이 안아주는 순간 온몸은 떨려왔죠. 항상 궁금했던 어머니의 품이 느껴졌으니까요. 옥분이의 복수심은 사르륵 녹아 눈물로 흐르고 있었답니다. 부인은 옥분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방으로 들어갔죠. 어머니, 죄송했습니다. 괜찮다. 내 마음 다 알고 있느니라. 하대감이 너를 부탁을 하셨을 때는 나 역시도 쉽지만은 않았단다. 우리가 값진 인연을 만들기에 3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모양이다. 그렇게 두 사람은 용서를 빌고 용서를 해주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옥분낭자가 어머니의 며느리가 될 것입니다. 딸 같은 옥분낭자한테 시집살이는 시키지 않을 것이지요. 옥분이가 슬기롭게 잘할 것이니 그것은 유진이가 걱정할 것은 아닌 듯하구나. 부인의 말에 모두 한바탕 웃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혼례식하기 며칠 전 유진은 주지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주지스님, 옥분낭자와 혼인을 하게 되었지요. 역시 옥분아 씨가 도련님을 구하셨네요. 네, 옥분낭자는 제가 구했습니다. 그날 제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옥분아 씨를 구하신다고 가셨지요. 네, 맞습니다. 허면 다 못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도련님은 옥분아 씨와 부부의 연을 맺지 못하셨다면 도련님은 죽은 목숨이셨습니다. 사간원 일을 하다 몇 개월도 되지 않아 왕으로부터 사약을 받았을 것입니다. 허나 옥분아 씨의 사주에는 중전이 될 수 있는 강한 사주이기에 도련님의 운명까지도 지켜줄 수 있었답니다. 도련님은 아주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주지스님, 제가 분에 넘치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허나 옥분아 씨도 도련님을 만나 큰 복을 받았습니다. 만약 옥분아 씨가 세자빈이 되어 중전이 되었다면 행복한 삶은 살 수가 없었답니다. 헌데 도련님과 인연이 되어 사는 삶은 행복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딸처럼 예뻐해주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있고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아껴는 도련님이 있지 않습니까? 두 분은 하늘이 맺어준 천생연분이지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남 이녀를 낳고 다복하게 사실 겁니다. 유진은 옥분이가 무척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주지스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옥분이 있는 집으로 향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혼례식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옥분의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아주 성대하게 혼례식을 하였죠. 첫날 밤이 되어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였습니다. 유진은 옥분이와 손을 잡고 주지스님과 했던 말을 다 이야기해 주었답니다. 주지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네, 우리는 하늘이 맺어준
천생연분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정말 우리는 천생연분 같습니다. 제가 세자빈이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무조건 권력에 힘을 가져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헌데 도련님과 혼인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너무 행복해서 제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지요. 그것이 사랑이고 행복입니다. 부인, 옥분이는 유진의 입에서 부인이라 들으니 얼굴을 붉혔답니다. 유진은 그 모습이 참으로 어여쁘게 보였죠. 주지스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남 이녀를 낳아 다복하게 살거라 하였습니다. 참, 몰라요, 서방님. 오늘부터 부지런히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유진과 옥분은 서로를 아끼며 다 살았다는 벚꽃 야담 이야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